이기적 유전자 리처드 도킨스 지음 초판 서문 1976년 리처드 도킨스 이 책은 마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공상과학소설처럼 읽어야 한다. 그러나 이 책은 공상과학소설이 아니라 과학서다. 진부한 표현인지 몰라도 소설보다 더 기이하다는 표현이 내가 이 책에 대해 느끼는 바를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것이다. 우리는 생존기계다. 즉 우리는 유전자로 알려진 이기적인 분자를 보존하기 위해 맹목적으로 프로그램된 로봇 운반자다. 이 사실은 아직도 나를 놀라게 한다. 나는 이 사실을 여러 해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것에 충분히 익숙해지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내가 바라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사실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다.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의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이러한 작업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동안 왜 우리가 학술지에서 불필요한 전문 용어 사용을 저지하지 않았는지 궁금해졌다. 여기서는 일반 독자가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가정했으나 이들이 멍청하다고 가정하지는 않았다. 누구나 과학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면 과학을 대중화할 수 있다. 나는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수학적인 언어로 미묘하고 복잡한 아이디어 몇 가지를 대중화하기 위해 했었다. 이러한 내 노력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모르겠다. 이 책의 주제에 합당할 만큼 재미있고 흥미로운 책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나의 또 다른 야심 또한 얼마나 성공했는지 모르겠다. 생물학 자체가 하나의 추리소설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나는 생물학은 마땅히 추리소설처럼 흥미로워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 책의 주제가 주는 흥미의 아주 작은 일부분밖에 전달하지 못했다고 해도 나는 성공한 셈이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뭐뭇은 예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혐오, 경멸, 공포 따위를 나타낸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을 완전히 다시 썼다. 그러나 결국엔 내 방식대로 이야기를 전개시킬 수밖에 없었다. 전문가들은 아직도 내 방식에 전적으로 만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들이 이 책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를 제일로 소망한다. 아마도 친숙한 아이디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자극제가 될지도 모르겠다. 만약 이 바람이 너무도 원대한 것이라면 이 책이 기차 여행 중에라도 이들을 즐겁게 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동물학을 공부하는 데는 그 유용성이나 동물에 대한 일반적인 애호보다 더 뜻깊은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동물이 현재까지 알려진 우리 우주에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완벽하게 설계된 기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 왜 사람들이 다른 전공을 택하는지 모르겠다. 이미 동물학에 전념하고 있는 학생에게는 이 책이 어느 정도 교육적 가치가 있기를 바란다. 이들은 내 논리의 기반이 되는 원전 논문과
전문 서적을 읽어야 할 것이다. 원전을 소화하기 어렵다면 아마도 나의 비수학적인 설명이 소개서와 참고서로서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세 부류의 독자 모두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는 데는 확실히 위험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은 이러한 시도를 얻는 이득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동물 행동학자이고 이 책은 동물의 행동에 관한 책이다. 내가 동물 행동학의 전통에 깊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특히 니코 팀버게는 내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그의 지도 아래 연구했던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생존기계라는 문구는 실제로 그가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로부터 유래한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동물 행동학은 종전까지는 행동학 분야가 아니라고 여겨지던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면서 최근에 활기를 띠게 됐다. 이 책은 그와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기반하고 있다. 그 창시자들의 이름을 본문에 언급했으며 그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은 윌리엄스, 메이너드 스미스, 해밀턴, 그리고 트리버스 등이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아. 불멸의 코일은 존 크랩스,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템 클린턴 블록과 진 도킨스가 제안한 것이었다. 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트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가상 독자들이 내게는 비현실적인 바람과 열망의 대상일지는 모르나 실제로는 진짜 독자들과 평론가들이 더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내가 교정에 중독되어 있을 때 마리아 도킨스는 수많은 초고와 다시 고친 초고를 들여다봐 주었다. 그녀의 생물학 문헌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이론적 문제점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끊임없이 동료와 윤리적인 지지를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나보다 이 주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크랩스는 처음부터 이 책의 전체 원고를 읽은 후 충고와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글래니스 톰슨과 월터 보드먼은 내가 유전학적 주제를 다루는 방식을 친절하고도 확고하게 비평해 주었다. 여전히 그들에게 이 수정본이 만족스럽지 못할까 걱정스럽지만 그들이 내 최종본이 예전보다 다소 개선되었다고 생각하길 바란다. 나는 그들이 내게 할애했던 시간과 인내에 무엇보다도 감사한다. 존 도킨스는 오해하기 쉬운 표현을 날카롭게 찾아내 그를 대신할 명확한 표현을 제시해 주었다. 또한 맥스웰 스탬프만큼 지적인 보통 사람이라는 말에 어울릴 만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초고에서 중요하고도 일반적인 표현의 결함을 발견한 그의 통찰력은 마지막 원고 정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의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술러, 닉 블러턴 존스, 샤라 카트와 닉 함플리, 클린턴 블록, 루이스 존스, 크리스토퍼 그레이엄, 제프 파커, 트리버스 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펫설과 스테파니 버우베는 능숙하게 타자를 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즐겁게 해주어 나를 붙도와 주었다. 마지막으로 초고에 대한 비평뿐 아니라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모든 문제에 정성을 다해준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의 로저스에게 감사드린다. 1976년
리처드 도킨스. 감사합니다.